네, 반갑습니다. CFP 전담 강사 친절한 홍교수 홍영진 CFP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우리 CFP 학습 가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을 하면 좋은지, 여러분들이 그 CFP 과정 처음 입문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뭐 규정부터 해갖고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응시 자격은요, 일단 뭐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유효한 AFK 인증자여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AFK 시험을 합격을 하고 인증을 받은 다음에 CFP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이제 두 번째가 지정교육기관의 CFP 교육과정 이수자니까 이 수료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수료를 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토마토 패스에서 이제 수료를 하면 되는데, 물론 이제 공부는 뭐 사실은 뭐 우리 수료는 얘를 먼저 해도 되고 얘를 나중에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대신에 우리 그 시험 응시를 할 때는 AFK 인증을 받고 나서 응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뭐부터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CFP 먼저 공부하고 AFK를 나중에 공부해도 상관없고, 수료를 얘 먼저 하고 얘를 나중에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시험 볼 때는 AFK를 인증을 받고 얘가 이제 그 수료가 된 상태여야 시험 접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뭐 교육 면제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세무사라든가, 뭐 변호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인데, 이런 경우는 교육 수료 없이 막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만, 공부는 해야 되니까, 그죠? 예, 강의는 좀 들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CFP는요, 이틀 동안 보죠.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에 지식형 시험을 보고, 일요일에 사례형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우리 15시면 이제 3시죠. 자, 3시부터 시작해 갖고요. 저녁 7시 20분에 끝나고요. 일요일은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 이제 일요일 날 보면 3교시하고 4교시 사이에 30분 시간이 있는데, 이때 뭐 간단하게 김밥이라든가 좀 식사, 간단한 식사, 그죠? 요기할 수 있는 이렇게 준비가 돼요. 안 그러면 배고파서 시험 못 쳐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3시부터 5시까지 1교시 이제 보고 나면 2교시 들어가기 전에 30분 정도 여유가 있는데, 가볍게 뭐, 그죠? 뭐 초콜릿이나 뭐 이런 간식 같은 거 간단하게 좀 뭔가 좀 요기를 해가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1교시는요, 우리 재무설계 원론하고 윤리가 이제 묶어서 이렇게 한 과목이죠. 그러니까 윤리는 원론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 5문제, 원론 15문제 해가지고 이렇게 20문항이죠. 이렇게 되고요. 자,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25문항, 은퇴설계 25문항, 부동산 설계 20문항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1교시인데, 자, 가만히 보면, 자, 재무설계, 보험설계, 은퇴설계, 부동산 설계는 이 네 과목이 전부 다 TBM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TBM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지식형 문제에도 그 계산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TBM, 재무계산기를 활용해서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 여기 뭐 원론, 보험, 은퇴, 부동산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 그 다음에 어떤 사례가 곁들여진 어떤 그런 이제 말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계산 문제도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교시는 TBM과 연관된 과목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교시 넘어가면 투자, 세금, 상속인데, 자, 요 세 과목은 TBM과는 좀 무관한 과목들이에요. 재무계산기를 쓰지 않는 것들. 그죠? 예, 그래서 투자가 28문제, 세금이 27문제, 상속이 25문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교시가 총 몇 문제냐면 90문항이고요. 자, 여기 2교시가 총 80문항입니다. 자, 그래서 합산해서 총 170문항을 이제 시험 보게 되는데,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교시에 90문항 시험 보는데 주어지는 시간은 120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뭡니까? 우리 시험지에 수험번호, 그죠? 예, 우리 마킹할 때 마킹도 해야 되고요. 뭐 이런 답안지 옮기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시간들 한 10분 정도 여유 시간을 좀 빼놓으면 실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은 110분 정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90문제를 푸는데 110분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문제당 1분 조금 넘어요. 한 1분 10초에서 한 1분 20초. 그죠? 보통 이제 우리 AK 같은 경우 한 문제당 1분 정도 주어지는데, AK는 사지선다니까 한 문제당 1분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자, CFP는 오지선다잖아요. 지문 하나씩 더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 1분 10초에서 한 1분 20초. 자, 1분 20초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 한 문제당. 그래서 우리 문제를 많이 시간 안배를 좀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뭐 재무, 보험, 은퇴, 부동산 이런 순서인데요. 반드시 순서대로 풀어야 될까요? 뭐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제일 권장하는 방법은 다른 공부를 다 해놓으시고요. 자, 시험장 가시면서 자, 시험장에서 막판에 이거 윤리를 집중적으로 보세요. 5문제밖에 안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자, 시험지를 받으면 제일 먼저 까먹기 전에 윤리 5문제를 먼저 풀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들을 이제 푸는데 자, 시간 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뭐 좀 그렇지는 않겠지만 부동산 설계가 자신 있었어. 뭐 좀 드문 일이에요. 부동산 설계가 자신 있었는데 뭐 그 다른 과목에서 헤매다가 시간 안배를 못 해가지고 부동산 설계 뭐 20문항이잖아요. 뒤에 한 10문제 가까이를 문제도 못 보고 찍었어. 그러면 낭패인 거죠. 그쵸? 뭐 과락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과목들은 고득점 했는데 얘만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1번부터 순서대로 안 풀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과목부터 먼저 푸세요. 20문항, 25문항, 25문항, 20문항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신 있는 과목부터 먼저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 안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2교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투자 세금 상속 28문항, 27문항, 25문항 이렇게 됐는데 자신 있는 과목부터 먼저 푸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시간 안배. 그래서 지식형 같은 경우는 오지선다고 그다음에 한 문제당 보통 뭐 1분 한 20초 안에 1분 10초에서 20초 안에 풀어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제 푸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자,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있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일단 내가 아는 문제를 명확하게 풀고 나서 잘 모르겠는 것은 이제 별표 표시를 해놨다가 답안지를 옮길 때 이제 제일 안 나온 보기를 찍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100%다라고 본다면 1번이 정답일 확률이 20%, 2번, 3번, 4번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20%예요, 전부 다. 요건 이제 그 정답률을 어느 정도 맞추거든요. FPSB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아는 문제를 확실하게 풀었다라고 한다면 안 나온 보기를 찍어주는 게 맞을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내가 아는 문제를 많이 틀리면 그러면 안 나온 보기를 찍었을 때 더 틀립니다. 그러니까 찍는 것도 실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시험은요. 자, 시험은 이제 그 FPSB에서 출제할 때 A 난이도, B 난이도, C 난이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A 난이도는요. 전체 수험생의 40%가 정답률을 보이는 문제, 40%. 자, B 난이도는 여기 이제 B뿔, B마이너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한 60% 내외의 정답률을 보이는 문제. 자, C 난이도는요. 공부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C 난이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80%라고 하는 것은 C 난이도 문제도 틀리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예.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몇 점 맞으면 합격해요? 70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문제를 보통 출제를 할 때는 A 난이도를 한 20% 정도 출제를 하고요. B 난이도 한 60% 정도 출제하고요. C 난이도도 한 20% 정도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너무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그런 건 쓱. 왜 그랬죠? 70점만 맞으면 되니까. 그래서 B 난이도하고 C 난이도만 제대로 공부해서 다 맞으면 80점이에요. 다 맞는 것도 불가능하죠, 사실은. 다 맞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C 난이도 문제는 무조건 맞춰주고요. 여기서 이제 B뿔 난이도 조금 어려운 문제를 10% 이내로 실수하면 자, 그럼 합격이에요. 자, 근데 10% 이내로 실수하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그래도 희망적인 내용은 뭐냐면 20% 룰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20% 룰이 뭡니까? 예, 우리 A 난이도도 정답률이 40%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20%도 안 되는 정답을 맞춘 사람이 전체 수험생의 20%도 안 된다 그러면 그 문항의 개수를 세서 모든 수험생한테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20% 룰이 적용되는 문항이 만약에 문제의 개수가 10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모든 수험생한테 10점이 가산되는 거예요. 10점이 가산됩니다. 자, 그 얘기는 이게 만약에 10문제다 그러면 이 10문제를 다 맞춘 사람은 10점에다가 플러스 10점 하니까 20점을 맞게 되는 거고요. 10문제를 다 틀린 사람은 다 틀렸어도 10점 가산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60점 맞았어. 그러더라도 10점이 가산이 되면 70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20% 룰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염두에 두고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식형을 봤고요. 이제 우리 사례형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자, 사례형은요. 자, 사례형은 우리 단일 사례가 있습니다. 단일 사례가 30문항이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복합 사례는요. 그 여러 가지 내용들 시나리오를 주고, 자, 시나리오를 주고 그 시나리오에 맞게끔 한 개의 가정, 한 가정의 그 시나리오당 10문제가 배치가 된 게 이제 복합 사례입니다. 복합 사례는요. 한 2과목 내지 3과목 정도를 연계해서 주는 그 사례인 거죠. 그래서 복합 사례가 3세트가 나옵니다. 복합 사례 10문제짜리 한 세트, 그다음에 10문제짜리 또 한 세트, 10문제짜리 또 한 세트. 이렇게 해서 총 3세트. 2과목 내지 3과목, 뭐 4과목까지도 2과목에서 4과목까지 연결된 사례죠. 요걸 우리가 복합 재무 설계라고도 하고요. 자, 복합 사례 문제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는데, 자, 시나리오가 우리가 3개의 집안을 보는 거죠. 3개 집안. 그죠? 자, 3개 이제 집안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복합 사례는 우리 3교시에 단일 사례하고 함께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단일 사례 먼저 풀고 이제 복합 사례 그다음에 이제 풀게 되는데, 여기 이제 그 120분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40문항에 대해서 120분이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를 마킹하는 시간 이제 빼놓고 나면 110분이잖아요. 그쵸? 110분인데, 그러면 요거 이제 그 40문항 기준으로 요거 나눠보면 3분이 채 안 돼요. 한 2.75분? 네. 2.75분. 한 2분 한 45초 정도. 한 문제당 최대로 길게 쓸 수 있는 시간이 2분 45초다. 뭐 계산 문제인 점을 감안하면, 그거 이제 감안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안배가 또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요게 이제 그 2시간이죠. 총 2시간 중에, 자, 복합 사례가 4분의 1이니까 복합 사례에 배정된 시간을 한 30분 정도 쓰시면 됩니다. 복합 사례에 30분 정도 시간 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킹하는 시간 감안하면 단일 사례를 다 풀었을 때 한 40분 정도는 남아있어야 돼요. 여유 시간이. 예, 그래야 이제 복합 사례를 풀 수 있다. 왜냐하면 시나리오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 이제 감안하면.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잠깐 여기 좀 하시고 4교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자, 4교시에는 이제 복합 사례 2세트하고 종합 사례 이제 주어지는데, 복합 사례 10문제짜리 2세트니까 20문항이고요. 자, 종합 사례는 시나리오가 굉장히 깁니다. 자, 복합 사례 시나리오는 1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긴 종합 사례 시나리오가 주어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20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주로 이 복합 사례는 계산 문제 위주로 많이 나오는데, 종합 사례에서는 말 문제가 많이 나와요. 말이 더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시간을 상당히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건 이제 요거는 우리 시나리오를 판단하는 그 시간을 감안해서 더 많이 주어지죠. 150분.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분석하는 과정만 한 30분 정도 더 소요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복합 사례부터 먼저 푸세요. 그래야지 시간 안배가 됩니다. 종합 사례부터 먼저 잡았다가 여기서 이제 만약에 시간 안배를 못하면 복합 사례 2세트도 날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복합 사례부터 먼저 풀고 종합 사례를 가장 나중에 풀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시간 안배를 하기 위해서 뭐 내가 잘하는 과목 위주로 먼저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이제 지금 보시면 사실은 이제 지식형하고 사례형이 1대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170문항하고요. 요 80문항이죠, 여기는. 그쵸? 요게 비중이 1대1입니다. 1대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식형이 한 문제당 1점이라고 본다면, 사례형은 한 문제당 뭐 2점 이상이에요. 사례형의 비중이 훨씬 높고요. 우리 지식형 CFP 시험에 합격하려면 최종적으로 사례형을 붙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사례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식형보다는 사례형이 훨씬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사례형을 잡지 못하면 이 시험은 절대로 붙을 수 없고, 그럼 사례형의 근간은 뭐야? TBM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첫 번째 우리 수강할 때 제일 처음에 이제 수강하셔야 되는 게 이제 TBM인데, 우리 TBM부터 잘 수강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합격 기준 보시면 전체 70% 이상이죠. 70% 이상이고요. 한 과목이라도 40% 미만이면, 아니면 사례형은, 그러니까 지식형은 이제 과목별로 40% 과락 요건을 따지는데,
사례형은 그걸 이제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례형 전체에서 4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떨어집니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대신에 이게 부분 합격이 있죠. 전체 평균이 70% 안 되지만 지식형이 70% 이상이면 예, 지식형 합격. 지식형은 70%가 안 되는데 사례형은 70% 이상이면 사례형 합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제가 일하면서 저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대신에 이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제목계산기 꺼내가지고 연습장에다가 문제 푸는 게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첫 번째 시험에서 시간배를 1교시 시간배를 잘 못해가지고 1교시에 문제도 못 보고 찍은 게 한 10문제 이상 됐던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1교시 보고 나와서 하늘이 노랬는데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2교시는 좀 편안하게 봤고요. 그리고 나서 떨어졌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다음날 위해서 사례형 준비를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사례형 시험부터 먼저 붙었습니다. 저는 사례형 시험부터 먼저 붙었기 때문에 그 다음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지식형만 공부해서 이제 붙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찌됐건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강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2006년도에 합격해서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사례형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만약에 그 첫 번째 시험에서 막 붙었다면 지금 강의를 안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운명을 바꿔놓은 그런 사건이죠. 어찌됐건 간에 부분 합격도 있기 때문에 여기 지식형을 붙느냐 사례형을 붙느냐.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례가 좀 잘 안 돼서 지식형만 응시하신 분도 계세요. 자, 그런 경우에 지식형을 붙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번에 사례형을 또 붙어야 되잖아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전체 응시를 하는 게 훨씬 좋겠다. 그래서 평균 내서 70명 가는 게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시간이 없으면 부분 응시를 해야 되겠지만, 예? 그렇죠? 이 기왕이면 전체 응시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다. 20% 룰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조건들을 다 보면 전체 응시가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물론 부분 응시도 지식형만 응시하든 사례형만 응시하든 가능하다. 근데 사례형은 한 문제 틀릴 때마다 나가는 리스크가 점수가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같이 지식형과 사례형을 동시에 응시를 해서 평균을 내는 그런 전략이 가장 좋다. 이렇게 권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합격의 유효기간은요. 합격원로부터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인증 신청 안 하면 합격이 취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5년 내에 인증 신청을 해야 되고요. 보통 이제 우리 학생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보통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취업하고 우리 CFP는 이제 경험 요건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경험 요건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무 경험이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래서 3, 4학년 때 보통 시험을 많이 봐요. 3, 4학년 때 그렇게 해야 3, 4학년 때 시험 봐서 합격을 하고 3학년이나 4학년 때 보통 합격을 하고요. 취업을 하고 나면 실무 경험을 쌓잖아요. 그럼 이제 인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어떤 FPSB에 어떤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최대 3년 연장도 가능하긴 해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계속 교육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충족을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부분 합격했을 때는요. 합격원로부터 1년이니까 이게 뭐예요? 연이은 2번의 시험에서 나머지를 추가 합격을 해야 돼요. 2월 합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사례형 먼저 붙고 그 다음 시험에 막바로 지식형만 봐갖고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보통 이제 지식형을 부분 합격하신 분들 있잖아요. 자, 이분들은 지식형 부분 합격하신 분들은 그 다음 시험에 사례형만 볼지 아니면 전체 응시를 할지를 고민합니다. 사례형은 이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례가 관건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